식욕 없을 땐 과일이 딱이에요. 지금 제철 과일은 수박, 복숭아, 포도, 자두 등이 있습니다. 식욕 없고 무더운 이 여름에 쉽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일은 당연히 우리는 몸에 정말 좋은 음식이야, 살도 찌지 않아 라며 식사 대용으로 과일을 선택하는 젊은이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맛있는 과일을 드시고 응급실에 찾아오신 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8세 어르신 김지은 님이 어느 날 응급실에 오셨는데 상처 부위에 출혈이 심하셨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피가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김지은 님은 최근 심근경색으로 와파린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여행 중에 콜드 키위를 맛있다고 조금 많이 드셨던 거예요. 일주일 여행으로 돌아오셔서 짐 정리하시는데 잘못하다가 손끝에 뾰족한 것에 찔렸던 거예요. 괜찮겠지 했는데 피가 멈추지 않아 응급실에 오셨던 거랍니다. 조금은 괜찮겠지 하다가 이것저것 맛있어 드셨던 것이 이런 일을 겪으셨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 김수창입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과일들로 인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정보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지인들, 가족들이 과일을 즐겨 드신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이 영상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 놓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도 이 정보를 통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뭔 얘기야 라고 흘려 들을 수도 있지만 20분만 제 얘기 꼭 들으세요. 지금도 냉장고에는 많은 과일들이 들어있지 않으신가요? 맛있게 드시려면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맛있는 과일도 과도한 섭취 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당분이 많아 혈당을 급격히 높이거나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수도 있으며 어떤 과일은 익지 않았을 때 독이 있는 과일도 있다는 것 알고 계셨는지요? 또 위장이 약한 사람은 식후 디저트로 먹는 과일로 인해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요. 자연스럽게 접하는 과일도 언제 어떻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요.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30세 이상의 성인 당뇨병 환자는 약 600만 명이며 당뇨병 전 단계 인구까지 합하면 2천만 명에 달한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10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먼저 혈당, 혈압, 고지혈, 신장을 신경 쓰셔야 하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활력 있는 성장기의 젊은이들도 절제를 해야 하는 과일들이 많이 있다라면은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주의해야 할 점들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마치 어렸을 때는 뛰어다녀도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 계단을 조심스럽게 오르내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실제로 저희 채널을 보시는 김은혜 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혈당이 높아서 과일을 아예 안 먹고 있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양을 조절해서 먹기 시작했더니 혈당도 안정되고 변비도 좋아졌어요. 이제는 사과 반쪽씩 하루에 2번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올바른 방법으로 과일을 드시면 건강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먼저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조심해야 할 과일들을 알아볼까요?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단맛이 강한 과일들을 조심해야 해요. 포도 한 송이 달콤하고 맛있죠? 하지만 포도에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쑥쑥 올라갈 수 있어요. 바나나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나 한 개에는 각설탕 3-4개 정도의 당분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망고나 단감도 정말 달콤하지만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게 좋답니다. 특히 과일 주스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오렌지 주스 한 컵을 만들려면 오렌지를 3, 4개나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 주스로 만들면 한 번에 쭉 마셔버리니까 당분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과일을 아예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양을 조절해서 하루에 사과 반쪽이나 귤 1개 정도씩 나누어 드시면 괜찮답니다. 60대 당뇨병 환자 정지만 씨. 건강하다고 생각하여 식후 디저트로 바나나 1개, 수박을 큰 조각을 2개를 섭취하셨어요. 식사 직후에는 높아지는 혈당을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이때 과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췌장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혈당이 300mgdl 이상까지 급상승하게 되고 심한 갈증, 빈뇨, 현기증 증상으로 과일에 함유된 과당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지방간으로 약을 드셔야 하는 일이 생기셨어요. 그 이후 과일은 조금씩 그리고 드실 수 있는 것을 직접 학습하시면서 당뇨와 고지혈 약을 더 이상 진전되지 않게 노력을 하고 계시답니다. 두 번째에는 고지혈증으로 관리가 필요하신 분은 혈액 속의 지질,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증가한 상태를 말합니다. 과일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고지혈증 환자의 경우는 과일의 종류와 섭취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몽에 함유된 특정 성분은 특정 고지혈증 치료 제스타틴 계열이 대사를 방해하여 혈중 약물 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육 손상, 간 손상 등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혈증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여 자몽 섭취에 대한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에는 과당, 포도당 등 당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는 중성지방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말린 과일은 당분이 과하기 때문에 섭취를 삼가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혈압 관리해야 하시는 분들입니다. 역시 자몽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콜레스테롤 관리하시는 분들도요. 자몽은 특정 고혈압 약물의 효과를 증폭시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약 복용 중이라면 더더욱 자몽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몽에 함유된 특정 성분으로 약물의 대사를 방해하여 혈중 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높아진 약물 농도는 부작용으로 혈압이 과도하게 낮아지거나 심박수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와파린을 드시고 계신다면 비타민 K가 함유된 과일은 특히 더 유념하셔야 합니다. 자몽 바나나가 있지요. 65세 황태식님 어느 날 응급실에 실려 오셨어요. 혈압이 평소 140에 90 mmHg에서 80에서 50 mmHg로 급격히 떨어져서 심한 어지러움증으로 거의 실신 상태에 가까우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여 야채 주스를 매일 1리터를 드셨는데 그 속에 자몽이 많이 함유되어 있었던 겁니다. 황태식님은 고혈압으로 암로디핀 복용 중이셨는데 따님이 모르고 계셔서 매주 쇼핑몰에서 정기적으로 선물을 하셨던 거랍니다. 다행히 수액 치료로 회복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과일을 조심해서 드셔야 해요.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 장기인데요. 그뿐 아니라 신장이 하는 일은 다양하게 있어요. 혈액의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체내 수분량을 조절합니다. 산염기,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적혈구 생성을 도모합니다. 혈압을 조절합니다. 비타민 D 활성화 및 뼈 건강을 유지합니다. 이게 잘 작동하지 않으면 특정 성분들이 몸에 쌓일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은 성분이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마치 물이 고여있는 화분에 물을 더 주면 넘쳐 흐르는 것처럼요.
약을 복용 중이라면 칼륨 함량이 높은 과일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바나나, 키위, 감, 고구마 등은 칼륨 함량이 높아 신장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몽은 특정 약물의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신장약과 함께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마토, 오렌지 주스, 바나나, 우유 같은 것들도 칼륨이 높아서 조심해야 해요. 그 대신 사과, 배, 포도, 딸기 같은 과일들은 상대적으로 칼륨이 적어서 조금 더 안전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는 거예요.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과일을 얼마나 드실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셔야 해요. 그럼 도대체 난 뭘 먹어야 하나? 혈당도 혈압에 고지혈에 신장까지 먹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당뇨 환자에게 좋은 과일은 GI 지수가 낮은 과일로 딸기, 사과, 배, 복숭아, 자두, 키위가 있고요. 섬유질 풍부한 과일로도 딸기, 사과, 배, 복숭아, 자두, 키위가 있지요. 적정 섭취량은 과일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GI 지수란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의해야 할 과일은 GI 지수가 높은 과일로 수박, 포도, 바나나, 망고 등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건조시킨 과일 건포도, 건망고 등은 수분이 제거되어 당 함량이 높아지므로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지혈 있으신 분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 자몽 약물 복용 시입니다. 고지혈증 치료제와 상호작용하기에 스타틴계 약물의 혈중 농도 상승 위험이 있습니다. 고당분 과일 과량 섭취 시 가공 과일, 냉동 과일은 피추합니다. 설탕, 꿀, 물엿, 사탕, 케이크, 콜라, 사이다 등 단순당을 비롯해 과일의 과당도 혈액 내 혈당 수치와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므로 주의합니다. 섭취 방법은 믹서에 갈아 마시지 않기. 당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빠르게 올려요. 식후 과일은 자제하기. 과일은 간식으로 드세요. 과일 선택 팁. 딱딱하고 시고 색이 진한 과일 선택하세요. 단 사과보다는 껍질 빨갛고 시고 딱딱한 사과를 추천합니다. 신선한 과일을 드세요. 고지혈증 환자 추천 과일. 1순위 추천 과일들. 1. 사과 최고의 콜레스테롤 저하 과일. 하루 중간 크기 1개 정도로 껍질째 먹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2. 딸기 펙틴이 풍부한 베리류로 블루베리, 라즈베리, 크랜베리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3.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의 대표로 그 외에 도움되는 과일들. 4. 파, 마늘, 대파, 아스파라거스, 토마토, 바나나, 돼지감자, 치커리 등의 기능성 식이 섬유소가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기름기가 많은 지방이 담즙에 쌓여 몸으로 흡수되기 전에 기름걸레 역할을 해주는 게 섬유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음식들을 평소에 자주 섭취해주면 고지혈증에 도움이 될 거예요. 5. 감귤류 오렌지, 자몽은 비타민C와 식이섬유 풍부해서 펙틴 성분으로 콜레스테롤 흡수가 억제됩니다. 주의 고지혈증 약물 복용 시 자몽은 피해야 합니다. 혈압관리 하시는 분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 1순위 위험 과일은 자몽. 절대 피해야 하는 이유는 고혈압 약에는 니페디핀과 암로디핀이라는 성분이 사용되는데 약과 자몽을 함께 먹으면 자몽이 몸속에 CYP3A4라는 약물분해 효소를 억제해 혈압을 과도하게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순위 위험 과일은 바나나와 고칼륨 과일들. 위험한 이유는 고혈압 약에는 칼륨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와 같이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을 경우에는 체내의 칼륨 농도가
높아져 심장에 무리를 주고 어지러움과 호흡 곤란, 근육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한이 필요한 과일은 바나나, 키위, 멜론, 오렌지, 고칼륨 과일들입니다. 소량만 먹어도 되는 과일은 수박인데 칼륨 함량은 낮지만 많이 섭취하기 쉬우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포도는 농축된 칼륨이 많습니다. 아보카도도 고칼륨 음식입니다. 추천하는 과일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과일로 저칼륨 과일들입니다. 사과, 배, 포도, 딸기, 체리 손바닥 위에 올라올 만큼 소량으로 드셔야 한답니다. 주치의와 상의해 섭취법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신장에 안 좋은 과일입니다. 1순위부터 순서대로 위험한 과일들, 고칼륨 과일들 올려드려요. 바나나가 가장 대표적인 위험한 과일이고요. 수박은 여름철 최고로 위험한 과일입니다. 키위, 참외, 여름의 대표적인 과일로 토마토, 딸기, 멜론, 아보카도, 살구, 오렌지는 경우에 따라 특히 위험한 과일 형태들은 말린 과일로 절대 금지입니다. 당, 칼륨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말린 과일 섭취는 역시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위험 말린 과일, 곶감, 건포도, 건과일이라면 전부입니다. 위험한 이유는 칼륨이 많이 든 과일로는 수박, 바나나, 키위, 딸기 등으로 만성 콩팥병 환자, 특히 콩팥 기능이 절반 이상 망가져 제 역할을 못하는 환자는 과일, 채소를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칫 과일과 채소를 과다 섭취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칼륨 과일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신장질환, 당뇨병이 있는 환자라면 이러한 과일 대신 칼륨 함량이 낮은 포도, 파인애플, 사과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과일들은 포도가 가장 안전한 선택이며 사과는 껍질 제거 후 섭취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파인애플은 적정량만, 레몬은 소량으로. 신장 환자가 절대 피해야 할 것들은 과일 주스, 야채 주스, 녹즙으로는 콩팥병 환자에게 과다한 과일과 야채 주스의 섭취는 생명을 빼앗아가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온 음료나 탄산 음료도. 3. 옥수수 수염차. 옥수수 수염차가 만성 콩팥병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만성 콩팥병 환자는 옥수수 수염차를 되도록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렸는데 무서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몇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과일을 안전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첫째, 적당히 드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어요. 하루에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이 좋아요. 둘째, 다양하게 드세요. 한 가지 과일만 계속 드시지 마시고 여러 종류를 번갈아가며 드세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과일들을 골고루 드시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요. 셋째, 신선한 것을 드세요. 오래된 과일보다는 싱싱한 과일이 영양가도 높고 안전해요. 넷째,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껍질째 드시는 과일은 특히 꼼꼼히 씻으시고요. 다섯째, 몸의 변화를 관찰하세요. 과일을 드신 후에 속이 불편하거나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드시는 걸 멈추시고 의사 선생님께 상담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식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맞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몸에 관해서 스스로가 학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을 먹고 있으니 괜찮아라든지 주치의가 있으니 안심이야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 몸은 하나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스스로 알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의사는 많은 이들을 진찰하고 있어요. 나만큼 소중하게 생각해 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가 관리에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지요. 어떠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건강한 과일 섭취로 더욱 활기찬 노년 생활 보내시길 바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